이 됐어요. 6월 17일 밥조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앞으로 시장의 주도주가 뭐가 될 거냐. 뭐 현재까지는 2차전지가 좀 많이 끌고 왔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뭐 그 이에 대해서는 뭐 반대 의견을 제시하실 만한 분들은 거의 없지 않겠냐 라고. 이 시장은 지금 반도체보다는 2차전지가 많이 끌고 왔고, 예, 그쵸.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에코프로의 중요성, 예, 그 삼봉이 상당히 중요하다. 오늘은 뭐 강의 주제를 가지고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 그냥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서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제가 그 삼봉을 조심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자, 2차전지가 마냥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2차전지가 여기서 시장을 끌고 올라갈 수 있다면 나쁠 건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수급이 너무 꼬여 있다라는 얘기지. 예, 이쪽으로만 너무 편향되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어찌됐든 간에, 자, 지금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잘 보시면, 자, 제가 저번에 계속 얘기했어요. 자, 일단은 3번이에요. 근데 여기를, 만약에 이 에코프로가 2차 전지가 더 간다. 더 간다고 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 예전에 삼성전자가 100만원을 간다, 어쩐다. 막 이런 얘기 한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100만원을 결국은 돌파를 하고, 막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들은 에코프로가 100만원으로 갈 수 있을까? 갈 수도 있겠죠. 예.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가 참 중요해요. 앞으로 이 에코프로가 만약에 여기 이 고점, 자, 2번 저항을 받은 거죠, 지금. 그쵸? 조금만 내려볼게요. 자, 2번 저항을 받은 거예요. 자, 2번 저항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이거를 뚫으려면 어떤 모양새가 좋을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자, 요렇게 뚫을 때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뚫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뚫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게 이렇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어떤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앞에 이런 모양들이 나왔죠. 갑자기 쫙 끌어올렸다가 밀렸죠. 그쵸? 갑자기 또 쫙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 제가 생각하는, 물론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갈 때 이 장대 양봉보다는 이런 단봉으로 끌고 올라가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고점에서 세력들이 개인들한테 넘기려고 할 때는 그냥 조금 올려갖고는 니네들 들어와, 이렇게 올려줄 테니까 들어와 라는 표현을 장대 양봉을 가지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공간에서들처럼. 그러면 고점에서 장대 양봉은 니네들 들어와, 개인들 들어와 라는 이런 신호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장대 양봉보다는 이렇게 단봉, 짧은 봉으로 고점을 돌파해 주는 게 더 좋다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렇게 이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다면, 예, 그러면 그 다음날이 중요해요. 장대 양봉으로 연출을 시켜놓고 다음날 하락이 나오면 이 패턴은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대 양봉보다는 단봉이 저는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장대 양봉이 나오면 저는 다음날
예, 하락보다는 그걸 지지해주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분명히 나와줘야 이 흐름이, 이 에코프로는 그러면 100만 원을 향해 달려갈 것이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만약에 이게 왜 에코프로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 지금 이 에코프로가 이 시장, 코스닥의 시장을 거의 뭐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차전지가 만약에 여기에서 밀린다면 요 라인은 그냥 내려올 거예요. 밀릴 거예요, 여기까지. 그렇지만 여기까지만 밀리고 옆으로 행보만 해준다면, 옆으로 하락이 아닌 옆으로 행보만 해준다면 다음 섹터인 뭐 반도체가 됐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받쳐주면 돼요. 자, 그러면 SK 하이닉스도 한번 볼게요. 자, SK 하이닉스도, 자,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자, 옆으로 오랜 기간이 아닌 짧은 옆으로 행보를 하고 올려줬다라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자, 어찌됐든 간에 지수를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시총 상위주니까. 자, 삼성전자도 볼게요. 자,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 여러분 다시, 자, 한번 보세요. SK 하이닉스는 짧은 기간만 옆으로 행보를 해줬죠. 그쵸?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어때요? 옆으로 지금 많이, 예, 옆으로 기고 있어요. 이게 오래 기면 안 돼요. 오래 지속이 되면, 행보 기간이 오래 지속이 되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이제 방향성을 확실히 틀어줘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 예. 그러면, 만약에 삼성전자가, 에코프로가 저항 구간을 뚫지 못하고, 에코프로가 저항을 뚫지 못하고 옆으로 행보만 해줘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이런 반도체 주들이, 왜냐면 엔비디아가 좋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엔비디아가 너무 좋아요. 자, 엔비디아, 네, 너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이 나쁘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제는 방향성을 결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 오래 가면 안 된다. 그 얘기는 지금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도 했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약간의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옆으로 가고 있는데, 플랫 파동이에요. 이 플랫 파동을 오래 참고 파동이 상향으로 나오면 상당히 강한 힘이 분출이 될 거예요. 삼성전자가 됐든 어떤 종목이 됐든 간에. 예, 예전에 제가 다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근데 너무 오랫동안 옆으로 기어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일단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또 지금 제가 하나 마이크론이라든지 뭐 또 이런 또 한미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지금 힘을 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장비주라든지 소부장 이런 쪽에서 지금 끌고 같이 따라 밀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장주인, 시총을 상위주인, 예, 이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조금만 힘을 내버리면 반도체의, 예, 테마가 형성이 돼, 이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엔비디아, 뭐 지금 여러분들이 AI를 절대로, 예,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이제 AI도 물론 AI에 대한 부작용 있고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 우리 코스닥 IT 버블이 일어났을 때처럼 AI도 이런 버블이 일어나지 말한 법은 없거든요. 예. 자, 지금 자, 니케이를 보면요. 니케이가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올라가는 거 보세요. 예, 니케이가 장난 아니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예.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니케이는, 자, 코로나 때 살짝 이렇게 하락하고 나서 올라왔잖아요. 거의 내려온 게 없이 박스권 유지하고 있다가 이 상당 고점 돌파하고 지금 대시세를 분출을 하려고 지금, 예, 방향을 지금 이렇게 끌고 나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예, 이렇게, 예, 충분히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AI는
반도체하고 상당히 밀접해요, 여러분들. 예, 반도체 없이 AI가 갈 수가 없고, 무조건 AI가. 결국은 그건 뭐예요? 어떤 그 반도체 칩이 있어야 돼요. AI가 되려면. 그렇기 때문에, 이 파장, 만약에 AI, 발음이, 예, 죄송해요. AI하고 반도체하고 이런, 같이 이렇게 시장을 이끌어 준다면, 예, 상당한 파급력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엔비디아도 지금 괜찮고 여러분들이 이제 메타버스도 같이 봐줘야 돼요. 자, 메타버스 메타. 예. 자, 지금 방향성 좋죠. 지금 그때 이렇게까지 하락을 했다가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예. 자, 어찌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시장의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저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물론 아까 얘기했던 건 이 코스닥의 에코프로가 만약에 그 고점을 돌파를 해서 방향성을 나가줘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에코프로는 솔직히 세력들이 여기에서는 저는 거의 다 나갔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나갔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이런 그림을 고점을 이렇게 장대 양봉을 크게 내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밀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조금 대응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예, 대응을. 그 다음에 옆으로 행보해주면 그래도 괜찮아요. 만약에 이놈이 많이 밀리면 코스닥 지수도 같이 많이 밀릴 거거든요. 뭐 요즘 어제는 그래도 코스닥이 그래도 어느 정도 924 종목이 상승을 했고 한 560 종목이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전에 며칠 전에는 코스닥 종목이 지수는 많이 올라요. 예, 막 1%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오히려 하락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예,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좀 잘 지켜보시고 대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에코프로가 지금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 이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라든지 다 끌고 가고 있거든요. 2차 전지로 다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예, 테슬라가 한몫을 하고 있어요. 지금 테슬라가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시장을 이렇게까지 끌어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큰 몫을 하고 있거든요. 테슬라 또 올랐어요. 예, 테슬라가 또 올라왔습니다. 예, 그쵸. 또 올라왔기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예, 상승을 했는데 저 정도 한번 줄 정도도 됐긴 했지만 예, 테슬라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고 지금 자, 애플도 전 고점을 돌파를 했다가 살짝 지금 조정을 주고 있긴 하지만 애플도 바닥 대비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예, 바닥에서 제가 예전에 이 바닥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상당히 빨리 회복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자, 어찌됐든 간에 저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이제 2차 전지도 있지만 반도체 쪽이라든지 이런 쪽을 또 여러분들 좀 잘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AI 쪽도 여러분들 반도체하고 엮어서 충분히 순환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미국 증시는 잠깐만 볼게요. 저기 월요일이 저기 6월 19일인가 그날이 저기 노예 해방 기념일이래요. 예, 그래서 휴장으로 연휴를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저기 어제가 저기 내마녀의 날 쿼드러플 위칭데이였죠. 예,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예, 그러면서 변동성이 조금 상대적으로 높은 하루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연준 당사자들이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게 유지되면 금리 인상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 미국 국채가 또 이렇게 매도가 이루어지고 지금
근데 뭐 인플레이션이 제가 봤을 때는 쉽게 뭐 잡힐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중국 쪽에 또 마찬가지, 또 엘니뇨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직 뭐 우크라이나 뭐 댐 파괴로 인해 가지고 뭐 이런, 예, 또 전쟁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이번에 좀 뭐 러시아가 그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뭐, 예, 이런 협상들, 예,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오르죠. 예, 곡물이라든지 설탕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올라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예, 뭐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곡물의 영향이, 그러니까 식품이죠. 식품의 영향이 커요.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연유로 따지면, 예, 쉽게 인플레이션이 잡히지는, 뭐 연준이 2%대를 예상을 하는데 저는 2%대가 아니라 3%대만 와도 상당히 방어를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앞으로 시장이 그러니까 뭐 금리 인상이, 뭐 저는 뭐 금리 인상, 이거는 결국은 대기업들이라든지 부자들은요 금리 인상이 됐다고 해가지고 힘들어 하지 않아요. 솔직히 힘들어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금리 인상을 했다고 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뭐 저소득층이라든지 또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들, 왜냐면 돈 빌리는 게 그렇게 힘드니까요. 예, 금리가 비싸니까. 예,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좀 나타나고, 금리 인상 인하 얘기가 올해 연준을 보면은 올해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바이오 쪽이 내년으로 조금 늦춰질 수도 있겠다라는 또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예, 나름대로. 예,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것들을 좀 이렇게, 그러니까 돈을 빌려야 되는데 못 빌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는데, 뭐 대기업들은 돈 많이 쌓아놓거든요. 금리 인상이 됐다고 해가지고 뭐 삼성전자가 금리 인상 때문에 뭐 매출이 안 나오고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예, 결국은 어떤 수급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영향, 예,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던 거지. 그쵸? 자, 어찌됐든 간에, 뭐, 연준이 연내 금리 인상 앞으로 두 번은 어려울 거예요. 마지막 한 번 정도 0.25% 정도 올리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해 보는데, 예, 자, 일단은 최종 올해 금리가 아마 5.25 정도라고, 예,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원래 이제 국내 증시 다 이제 그 전체적으로 상황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 테슬라 반등이 있고 에코프로가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다. 에코프로가 하락을 만약에 그 삼봉을 맞고 두들겨 맞고 내려온다면, 예,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대응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롱바디 양봉보다는 단봉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훨씬 더 그림이 좋다. 예, 돌파를 못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지지라인 한 50만원 근처까지 내려올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꼭 대응을 하고 스탑로스를 이용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너무 오래 행보하면 그닥 좋지는 않다. 만약에 그 기간이 길었는데 그거를 돌파를 해서 플랫 파동을 돌파를 하면 상당히 많이 올라가 강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강한 반등보다는, 예, 왜냐면 강하게 급하게 올라가면, 예, 내려오는 폭이 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어느 정도는 저는 반도체가 상승하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을 하고, 반도체 2차전지보다는 반도체, 왜냐면 2차전지의 매기가 너무 쏠려 있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이 잘 안 올라가요. 네. 그래서
2차 전지보다는 반도체 쪽에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예. 자, 환율도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내려왔어요, 여러분들. 환율이 좀 1300원 아래에서 좀 놀았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자, 1270 밀원 1.9원이죠. 이렇게 내려왔을 이 정도 수준, 조금 더 내려오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는 조금 그래도 나쁘진 않다. 환율로 영향을 그렇게 받진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일단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정도예요. 이 정도입니다. 자, 일단 뭐 또 다음 달에는 또 이제 휴가 기간이 있고, 휴가 또 7월 달에는 휴가로 인해서 또 자금이 또 이렇게 좀 빠지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저도 뭐 다음 달에는 휴가 일정을 잡아놓긴 했는데, 자,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시장은 계속 돌아갑니다. 돌아가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큰 욕심만 안 부리면 돼요. 욕심만 안 부리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주도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지난주에 뭐 좀 얘기했던 종목들이 있긴 있는데, 뭐 DYD도 DYD 이 종목도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상승이 나오다가 이렇게 DYED죠. 자, 이 라인을 제가 이렇게 어느 좀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돌파를 해줬어요. 이 라인. 제가 설명드렸죠. 요 라인까지만 지지를 해주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이 안에서 지금 해가지고 다시 올라오고, 이것도 결국 재건주예요. 우크라이나 재건주인데, 이 종목도 이렇게 지금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등이 좀 나왔다가 이렇게 뭐 보시면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조정을 줬고, 자, MBT가 있었죠. MBT도 반등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충분한 어느 정도 수익은 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현대로템이 생각외로 지금 이제 지금 올라오기는 있는데, 방산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이렇게 수익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좋은데, 자, 어찌됐든 간에 이런 눌림들, 이런 바닥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은데, 이게 고점이 이렇게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매수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까지는 뭐 한 12%밖에 안 돼요. 어느 정도 한 30%, 뭐 20% 이상 어느 정도 하락이 내려왔을 때 눌림을 주고 30%는 저는 보고 있어요. 30%까지 그냥 이렇게 올라왔다. 그러면 한 고점 대비 한 30% 정도, 30% 정도는 어느 정도 그 정도는 좀 내려와 줘야 그래도 매매하기가 조금 편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눌림으로 인해서 어떤 반등, 탄력에 의한 반등이 이렇게 나온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점이 강하게 이렇게 상승이 나왔으면 바로 눌림이 왔다고 해서 사지 마시고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가 지난주에 퍼스텍도 얘기를 드렸는데, 이것도 지금 방산 관련주예요. 이게 지뢰 유출 분명히 한번 그래서 이번 주에 한 번 더 가지고 와봤어요. 지금 이평선이 지금 다 모였거든요. 이평선이 다 모이고 밀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은 슈팅 한번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퍼스텍 한번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KC 그린홀딩스라고, 자, 이것도 지금 눌림목이거든요. 어느 정도 눌림목이기 때문에 한번 이것도 좀 이 라인에서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추세선이 이렇게 그려지다 보니까 눌림목에서 한번 좀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종목으로 전진바이오팜입니다. 바이오주인데 이것도 그래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어요.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눌림목에서 자,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드리면 이렇게 지금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많이 내려오면 이 기준선 근처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기준선 근처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기준선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분할로 좀 접근 한번 해보시면 이 고점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오늘 세 가지 KC그린 홀딩스, 퍼스텍, 예, 전진 바이오팜 세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밥초이 장마당은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햇양파즙, 예, 요거는 이제 올해 자생양파즙입니다. 올해 된 걸로 여러분께 공급하고 있으니까 드시고 싶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초이 강의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 강의 주제는 앞으로 시장 주도주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이렇게 했지만, 어떻게 에코프로를 잘 살피고, 에코프로가 어느 정도 조정을 준다면 반도체가 올라갔으면 좋겠다. 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초이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